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해석이면 어떤 거죠? 우리 국어 시험 문제에 이의제기 들어왔어. 좀 심각해. 근데 나 이런 신박한 이의제기는 또 처음 본다. 무슨 이의제기인데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 기가 막힌다니까. 아니 누가 이딴 걸 이의제기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카로스 애들이 주도해서. 일단 이거 고3 내신이나 좀 심각하니까 우리 전체 국어과 교사들이 한번 모여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는데요. 이 문장은 의미가 모호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순이가 산 바나나랑 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해석이 여러 개 나오지. 근데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냐는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죠? 성순이가 바나나란 친구와 함께 수박을 사러 갔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사람 이름이 바나나... 나도 뭐라. 이런 건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거지. 아니 이 정도는 선생님 선에서 커트를 해주셨어야지. 애들한테 얼마나 말랑하게 그랬단 말이야. 애들이 이런 걸로 찾아와. 아이들도 말이에요. 다 견적내보고 만만한 선생님 골라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거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에이,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카로스 애들이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학교 문이과 최상위권입니다. 그 똑똑한 애들이 단체로 와서 얘기했는데 아우 심장 떨릴라 그런. 선생님들은 아니신가 봐. 아니. 바나나를 사람이라고 하는 학생이 지금 전교 3%밖에 안 됩니다. 상식적인 답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지. 이거 맞게 해주면 답 제대로 쓴 다른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려 4점짜리인데? 이 답쓴 애들이 적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뭐 대통령 선거합니까? 다수결이에요? 그럼 전 3번을 지지합니다. 그럼 3번이 답이겠네요? 어쨌든 우린 최대한 방어적으로 채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맞게 해주면 말입니다. 다음번엔 시험 칠 때마다 애들이 어거지를 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땐 수업을 기준으로 해야 저희가 수업 시간에 EBC 수특으로 가르쳐 이 부분이 교재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선생님께서 신입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 수업에서 가르친 대로 출제하고 채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제기 바나나를 사람, 고유 명사로 해석하는 답은 협의 끝에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체 보충 프린트로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의도는 교재에 나온 구조적 중의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이 부분만 답으로 인정하자는 게 선생님들이 낸 결론입니다. 쌤, 근데요. 바나나를 사람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보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어휘적 중의성, 그거요.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쌤, 어휘적 중의성. 수업 시간엔 안 배웠지만 수능 기출엔 나오던데요. 수업 시간에 안 배웠대도 수능 기출에 나온 거 쓴 거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끼리 채점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교실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애들한테 말려요. 어쨌든 수업 자료에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고3 담당하는 네 선생님들 모두 어휘적 중의성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쌤, 문법이란 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식이면 복수 정답 처리될 게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범위로만 한정하자는 건데 이래도 이해 있습니까? 성적 처리 끝났나요? 네, 고사기에서 마감했다고. 좀 다시 하려면 힘들겠. 이번엔 확실하게 준비해서 다시 회의하자고 해보죠. 네. 저번에 설명했던 부분은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쌤, 그럴 수도 있죠. 쌤, 괜찮아요. 쌤, 그래서 오늘 수업 뭐예요? 이제 언어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부분인 화용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용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언어의 중의성인데요. 역시 함께 묶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용이란 단어를 사용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의 주변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즉,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등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과 같은 언어 구조와는 관계없이 언어 사용과 이해의 중심을 두는 논리입니다. 언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후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직접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능이 원하는 수준의 화용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어와 문장과 국가 간 사용에 따라 화용론을 분리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수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라는 단어는 세 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먹는 배, 타는 배, 그리고 우리 몸에 배가 있겠죠. 자의적으로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바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는 논리의 전개를 펼칠 때 시간과 장소 등의 맥락, 즉 상황에 맞게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기호만의 적절성을 따진다면 문장의 모순이 발생해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장 수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청자가 화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화자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 대답하면 이는 사귀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화자가 오늘 같이 영화 볼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 동문서답을 한다면 이는 꺼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화자의 질문에 따라, 즉 상황에 따라 답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문화 간 사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잘 이해할 듯합니다. 상대가 기침을 할 때 미국인들은 bless you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전통에서 굳어진 표현으로 저런 몸조심해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여 기침을 하는 너를 축복해 라고 받아들인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엿됐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외국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내 이름은 엿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또한 곤란해지겠죠? 즉,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어 수준, 문장 수준, 국가 수준 모두 수능에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중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의성은 모호함을 뜻합니다.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명백한 의미 전달이 중요하지만 문학의 언어는 독자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